네, 이달에 달달한 10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0분 동안 고득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TNW 이달의 전문위원 만나 뵐게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오늘도 시장이 좋습니다. 이 시장 어떻게 또 포인트 잡아서 우리 개인들 대응 잘 해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오늘장 달달한 포인트 열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삼성전자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위원님,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가 진짜 큰 힘이 돼준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기지개를 켠 모양새가 보여지는데 어떻게 포인트 잡고 계세요? 네, 우리 삼성전자가 뉴욕 지수에도 영향을 미쳤죠. 네, 전일 뉴욕 지수 상황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뉴욕 증시는 특별한 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전일 휴장에 따라서 지난주 발표된 고용 지표들을 소화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삼성전자의 감산 소식은 글로벌 1위 기업답게 월가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월스파고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쳤다라는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환영을 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삼성의 감산은 내년에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신호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감산 소식에 미국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있죠. 마이크론이 장중 한때 8%가 넘게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과 같은 이러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는 없었지만요, 부정적인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저녁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시중은행들의 셀프 긴축으로 특히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높은 소형 은행들의 대출이 급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은행 대출의 감소는요, 연준의 긴축에 더해서 추가적인 통화 긴축을 불러오기 때문에 경기 침체 확률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죠. 또한 리서치 전문 기업이죠. 팩트셋에서는 1분기 S&P 500의 실적이 6.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키웠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갭상승 시작한 이후에 음봉을 만들던 국내 증시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또 기관의 양매수로 양봉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자,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개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2차 전지 업종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서는 기아,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바이오 업종에서는 셀트리온과 같은 이러한 시총 상위 종목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고요. 자, 코스닥 대표 종목이자 2차 전지 섹터를 주도했던 에코프로 BM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좀비 같은 2차 전지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2차 전지의 끝은 어디일까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전일 시간의 상한가에 안착했던 KPM테크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KPM테크가 새로운 2차 전지 대장으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 뒤를 따라서 EV 첨단 소재, 윈텍, 애경 케미칼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다소 힘이 빠진 듯한 모습이지만 어디까지나 최근 흐름에 비해서 약하다는 것이지 여전히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섹터 강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가 힘이 조금 빠지면서 반도체 섹터에 온기가 돌고 있는 모습이죠. 자, SNS텍을 대장으로 해서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유니셈, 인텍플러스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동전주 대장이었죠. 한국유전이 거래 정지가 풀리자마자 장중 한때 20% 급등을 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오가닉 코스메틱이 이 현상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한일진공이 상한가, 그리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KPM테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차 전지 오늘 대장주로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KPM테크는 동전주에 또 속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AACR 2023을 앞두고 또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있죠. 자, 그리고 보로노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GI 이노베이션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은 강한 테마는 형성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통위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었죠.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은 외국인들의 중국 위안화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보다는 위안화와 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또한 한미 금리 차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하나일 뿐이다라고 발언을 한 만큼 환율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수가 좋아도 좋지 않아도 중소형 테마주 장세는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와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로 지수 고점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순환매를 이용한 중소형 테마주에 대한 단기 스윙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수가 좋으나 안 좋으나 중소형주 쪽으로의 눈길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역시나 단기적인 스윙 전략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달달한 섹터 궁금한데요. 자, 오늘 어떤 섹터 주셨는지 화면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주셨네요.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그 수혜 기대감 머금고 가고 있는 쪽인데, 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안이 속속 확정이 되면서 국내 수혜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뜨거워지고 있죠. 관련 수혜 기대감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에 비해서 신재생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죠. 증권가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훈풍이 신재생 업종에도 미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분석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럽연합 또한 최근 유럽 의회 협상단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소비의 42.5%까지 높이기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30년까지 태양광 신규 설치 수요는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라는 것이죠. 또한 지난 2일입니다. 산자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에 대해서 2,500억 원을 투입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을 공고를 하고 이러한 건물주택 지원 신청을 순차적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최근에 금리 인상과 금융권 리스크로 신재생에 대한 투자가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재는 주요 국가들의 보조금 지급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리먼 사태나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도 신재생 섹터는 견조하게 성장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긴축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 또 주요 국가들이 친환경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지금이 신재생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재생 안에서 우리 이달의 위원님의 원픽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 금양 그린파워를 오늘 챙겨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 동사는 건축 사업을 영위하는 전기공사 전문 기업이죠. 여기에 또 신재생 에너지 개발 투자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종합 건설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수주로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해 가고 있고요. 또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개발 투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 중견기업의 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에 나설 것으로 발표하면서 동사의 수혜가 예상되고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 그린파워 최근에 굉장히 핫한 테마로 또 분류가 될 수 있는 신규 상장주이죠. 최근에 시장에서 이슈가 부각이 되면 신규 상장주도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조정 주고 다시 바닥권에서 수급이 다시 재차 들어온 만큼 관심 있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장대 양봉 상단이죠. 이 라인을 돌파를 한다라면 충분히 강한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일단 26,000원 설정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설정해 드릴 테니까 천천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재생 안에서의 원픽 금양 그린파워 오늘의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모아가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 목표가 26,000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위원님의 종목 수익률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제 우리 K카 사야 된다 말씀 주셨잖아요. 하루 만에 지금 8%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18,000원이었는데요. 그대로 잡고 가져가 볼까요? 네. K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중고차 1위 업체고요. 중고차 시장 활성화 전망에 따라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올해 또 실적 기대감도 그만큼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그대로 18,000원 목표가 잡고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한주 라이트 메탈인데요. 이 종목 오늘도 고점을 키워가네요. 벌써 수익률 한 30%에 육박하는 흐름이고요. 오늘만 해도 시세 한 8%가량 급등 흐름인데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네. 제가 한주 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에 상장 이후 매집이 강하게 들어왔지만 아직 시세를 주지 않았고 아직 그 시세를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본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저녁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글로벌 자동차의 경량화 추세와 함께 소경량 알루미늄 부품 수요 증가로 동사는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시세의 시작에 있는 동종목 수익 줄 때는 항상 말씀드렸죠. 수익 줄 때는 좀 챙겨가고 윗꼬리가 달리고 또 지지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계속 반복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방송 보시면서 또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들어오기 전보다 더 고점을 키웠습니다. 한주 라이트 메탈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코멘트 달아주셨네요. 자, 세 번째 종목은 동국산업인데 위원님 전일 20%가량 급등했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나왔고요. 근데 다만 오름폭을 좀 줄여가는 구간인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충분히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익을 준 종목이죠. 최근에 동원 시스템즈와 이천전지요, 니켈 도금 강판 원재료 소식, 소재 공급 소식 때문에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도 한데요. 풍력 관련 이슈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2차 전지에 함께 묶여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수익은 줄 때 동종목을 챙겨가는 게 맞다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매수 타점이 오면 본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장비 쪽 주성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또 장중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수익률로는 한 25%가량 가져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전략 들어볼까요? 네, 제가 그 주성 엔지니어링을 소개를 해드릴 때 반도체랑 OLED 이런 시장에 굉장히 핫한 이슈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서 매수 사인을 드리고 좀 조정 구간이 나왔죠. 사실 이렇게 음봉이 그려지는 조정 구간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이밍입니다. 근데 이렇게 밀리면 사실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자,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했다라면 오늘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죠. 항상 시장에서 부각되고 빠르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계속 양봉만 켜내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안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 손절가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시면서 이렇게 수익 챙겨가시는 이러한 전략도 주성 엔지니어링에서 좀 배우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종목들 본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AS 챙겨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달의 달달한 10분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